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이렇게 2월 1일 첫 달이죠. 첫 달이자 첫 주 이렇게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이 한 달 흐름이 좀 좋은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하루 첫 단추를 잘 끼셨길 바랄게요. 첫 주 첫 거래일일 때 좀 잘 해놓으면 그나마 좀 한 달이 약간 좀 편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반등을 해주었죠. 코스닥을 보면 이렇게 60일선 일봉에서 수급선이라고 불리죠.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 나갔지만 아직 5일선 회복을 못 해준 상태라 내일 또 더 지켜봐야 되고요. 벌써 사과로일째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확정이 되려면 내일 또 이렇게 5일선 회복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이렇게 저점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서 10주선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준 상태입니다. 월봉까지 보면 왜냐하면 이제 첫 월 거래일이기 때문에 월봉을 봐야 되는데 정말로 장기 추세 하락의 확정 월봉 5개월선 이탈하게 되는데 이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선 모습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역시 월봉에서 잘 상향 우상향률 하고 있죠. 저번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도 종목에서도 이렇게 꼬리 달고 조정받고 가는 편이니까 지수도 당연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이 친구는 저번 주에 이렇게 5주선을 기이탈을 해놨어요.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된 5선을 깼기 때문에 10주선까지 밀린 거고 10주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위험했죠. 저번 주에 이 저가를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행히 장중 회복을 하면서 5일선에 최대한 붙여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이 홀로 팔고 연계금제 꾸준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특히 투신하고 금투에서 금융투자에서 요새는 힘을 많이 실어줘요. 힘을 뺄 때도 금융투자에서 많이 실어주고 투신보다 코스피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자, 코스닥도 역시 금융투자, 연기금은 코스닥은 연기금이 계속 이제 사는 이런 추세고요. 개인이 홀로 팔고 또 외국인이 제법 좀 들어온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쭉 바이코리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바이넥스하고 그리고 센코, SV인베스트먼트가 과연 좋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드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특히 새 종목이 개인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이넥스를 보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일봉에서 황금일선에 대한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되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이번 주에 역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완벽한 영망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경망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날처럼 이렇게 음봉 하나 내일 떨어질 수 있지만 다음날 20일선 회복해 주는 게 좀 급하고요. 20일선 회복해 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시장이 문제죠. 바이넥스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보다 약하진 않아요. 그냥 시장보다 조금은 그래도 덜 영향받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주봉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5주선에 이탈하면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밀려버리면 대체적으로 크게 밀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1차적으로 이게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저번 주에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날 살짝 반등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강한 추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던 이 잔잔한 거래를 대량 거래를 빵빵 계속 터치면서 이 공간을 돌파했죠. 즉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설을 끝내놓은 거죠. 물론 이 다 끝내놓고 안으로 들어온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거고 손절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있는 거죠. 자, 이제 5개월선이 꺾였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이탈하고 12월 달에 이탈하고 저번 달에 돌파해 주지 못하면서 꺾였는데 이게 꺾이게 되면 이제 이번 달에 10개월선을 딛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10개월선의 가격이 25,000원이 됐는데 이 자리를 사수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따라서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게 되면 오늘 어제의 저가가 바로 26,000원대, 오늘의 저가가 25,950원. 이 자리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때 12월 28일 즉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옆으로 갔다 또 떨어졌다 다시 반등한 이때 생긴
이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자리 밑으로 떨어졌다 돌아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추가로 매수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지수가 내일 하루까지 더 반등을 해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일봉상 20에도 회복해주면 상당히 조금은 그런 마음 놓을 수 있고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 돼요. 시간에 아직 뭐 그런 변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아직은 괜찮아 보이고요. 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이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마음 놓을 상태는 아니고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음은 센코를 볼게요. 자, 센코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음봉 3개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직 월봉에서 추세를 결정 지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10월달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5개월째인데 이 주봉을 보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5주선의 이탈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저번에 5주선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직은 좀 긴장 상황에 있어야 되고요.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 저점, 즉 저번 주에 저가가 바로 23,800원, 그리고 1월 8일 날 지켜준 저가가 24,750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3,650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2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오늘 저가도 24,100원대 찍었죠. 따라서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긋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저번에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궤도 이쁘게 돌아 나갔습니다. 자, 지수가 무너지면서 무너진 건 있지만 또 돌아 나갈 땐 돌아 나가 주니까 지수가 회복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떤 종목들도 물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도 이제 하루 단타나 단기할 때 쓰시면 좋은데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지수에 반응하죠. 가장 큰 흐름이 지수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종목을 찾을 때 당연히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좋고요. 지수보다 더 센 종목들이 지수가 무너질 때도 안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센코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바이넥스랑 마찬가지로 역시 20일선 회복을 해줘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다 황금일선 밑에 있어요. 즉 오늘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아직 21선이 깔끔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코가 하는 일과 재무를 잠깐 볼게요. 이 센코는 이 보시면 여기 가스 센서 및 안전기기 등 관련 기기를 개발하는데 이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하고 좋은 편이에요. 또 장기적으로 상당히 전망도 있고 좋답니다. 센코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큰 박스권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박스권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괜찮고요. 또 오히려 박스권 상단 돌파 안착해주면 새로운 좋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강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게요. SV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죠. 지금 저번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언제냐면 이 전기모터 이 회사 하나의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기분 좋게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 거래일 28일에서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즉 매물대인데 이 친구가 이 이민메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인 이민메드 회사 있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슈가 되면서 큰 상승을 했는데 이때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이 매물대를 맞고 쭉 우하향 중이죠. 추세는 완전히 꺾여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지수보다 강하게 반응을 해서 이탈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친구가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영막이 십자봉이 생겼죠. 이 십자봉의 캔들은 이제 반전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루 더 지켜봐야 되는데 월봉의 추세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10개월 선을 이탈하면 되게 위험한데 일단 출발 선장 자체가 10개월 선 밑에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갖고 봐야 되고요. 지금 출발 선상은 10개월 선 밑에긴 하더라도 지금 오늘은 잠깐 회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더 이상 추가로 5일선을 따라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일선 따고 줄줄줄 흘러내리면 결국
월봉에서 10개월선을 깨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20개월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죠. SV 인베스트먼트는 하루하루가 엄청 중요해요. 뭐 어떤 주식이든 하루하루가 안 중요한 건 없지만 특히 SV 인베스트를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내일 같은 날 이제 반등해서 돌아 나가야지만이 앞으로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10개월선 밑에 있지 않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5주선이 하락되는 이때가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이때 위험했어도 사실은 요렇게 돌아 나갔으면 좋은데 이날 12월 30일 날 매물대를 막 그냥 밀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월 주봉에서 요렇게 지금 계속 지금 우하향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대량 거래가 시연되기 시작한 언제냐면 10월 8일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즉, 이 긴 박스권을 다 전부 다 매물대를 큰 물량을 가지고 소화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지 않고 해서 반드시 돌아 나가줘야 되고요. 정말로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가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투사죠. 보통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회사 자체로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주식은 회사보다는 수급액이긴 하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땐 선반영대 딱 하고 수급이 꼬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살아난 거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이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살아난 거죠. 이렇듯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ESV 인베스트먼트는 내일부터 긴장을 하고 이 10개월선 위로 바로 확 돌려줘서 이 10개월선 위에서만 놀아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반등해서 돌아 나갈 수 있는 여진이 있고요. 단 10개월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추후에 이제 20개월선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바이넥스 센코 SV 인베스트먼트 알아봤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